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디스 어플리케이션의 그 보안 관련해서 레디스 가이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안 쪽이 제가 이제 읽고 공부하면서도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번역을 해놨지만 번역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이게 내용을 이해를 해야 번역을 의역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한다고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 오늘 분량까지 해서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반 정도 했어요. 반. 나머지 반은 또 다음 진도 때 또 할 건데 그걸 빼먹었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RR랩에서 이제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글 번역 작업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자, 여기 가면은 리비언 레이즈의 어디 있더라? 바로 바로 들어가자. 돼 있어. 숨겨놨어. 레이스 가이드 index.html 치면 여기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GitHub에 지금 공개해놔가지고 자원자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워낙에 마음에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리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글 번역 작업을 쭉 해오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강의를 했었고 여기 지금 코아 그 다음에 IC8N 메일러 기본 이건 다 번역을 제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안 쪽도 지금 반 정도 번역해 놨습니다. 이 왼쪽에 지금 레이즈 시작하기도 이거 이전에는 왼쪽에 있는 거 다 번역 한번 했었어요. 그게 3전 버전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텍스트가 마크다운이 아니고 텍스타일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맷을 여기다 못 써서 일단은 그때는 저 혼자 하고 있었고 그래서 레이스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이거를 GitHub에 공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원하는 분에 한해서 GitHub에 번역하는 방법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창호님은 그 레이스 가이드 쪽 번역 레이아웃 쪽 번역한 거 풀 리퀘스트 하셨길래 그걸 제가 렌더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끔 이제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여기도 빠진 부분이 좀 이빨 빠진 듯이 있는데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번역이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보안 쪽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레이스 가이드에도 중점적으로 그 내용을 쓴 게 뭐냐면은 뭐 어떤 보안 대책을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냐 이거 중점적으로 한 것보다도 레이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어떤 보안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이 보안 쪽에서 실제로 레이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코딩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지 이걸 지금 예제를 들어가면서 코딩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보안이란 이 주제가 너무 참 복잡하고 그런 환경을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가이드 있는 내용을 그냥 읽는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인 내용을 보면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세션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공격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죠. 그래서 세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HTTP 프로토콜에서는 프로토콜의 특성상 스테이트 상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의 어떤 그 상태 유지를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리퀘스트 할 때마다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세션이라는 거죠. 그 세션이 맨 처음에 어떤 웹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세션이 새로 만들어지죠. 세션이 만들어지면서 세션 ID 값이 만들어집니다. 세션 ID는 32바이트의 문자로 되어 있죠. 그 문자를 MD5로 해시 값으로 되어 있는데 MD5 할 때 MD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MD가 뭔 약자인지? 그 M자가 메시지고 그다음에 D가 다이제스트라고.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서 그 인크립션 하는 그 값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거기 MD5 방식으로 이제 그 다이제스트 값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MD5 값을 이용해서 세션 아이디를 사용할 때 충돌이 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컨트로버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세션 아이디 값을 MD5 해시 값으로 계속 레이즈에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세션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세션 아이디 값이나 그다음 세션에 몇 가지 그 데이터, 키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죠. 필요한 정보들을 간단한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넣는 그 용기가 넣는 매체가 이제 레이즈앤 디폴트로 이제 쿠키라는 그런 형태로 세션 정보를 담아가지고 서버에서 그 쿠키에다가 세션 정보를 담아가지고 요청한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그 쿠키를 받게 되면은 또다시 접근할 때 그 웹사이트에 접근할 때 그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키에 그 웹사이트의 주소가 담겨져 있으면 그 쿠키가 날아가서 그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쿠키의 세션 정보 중에 유저 아이디가 있다. 그럼 그 유저 아이디를 이용해서 레이즈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쿠키가 없었다면 접속할 때마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증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어서 이런 식의 쿠키를 이용한 방법, 세션을 유지하는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전체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션을 이용해서 그 쿠키를 이용해서 세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해커들은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구멍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하나가 세션 하이제킹, 가로채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는 그 쿠키를 공격자가 해커가 잡아채는 거죠. 그렇게 잡아챌 수 있는 가장 쉬운 장소가 카페 베네나 스타벅스 같이 그냥 와이파이 랜이 있는 데서 작업할 때 그때의 그 데이터가의 트래픽들은 바로 그 플레인 텍스트, 클리어 텍스트라고 그러죠. 클리어 텍스트, 아무와 인크립션 되지 않은 데이터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트래픽 정보가 다 보여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쿠키들을 아무거나 하나 뚝 잡아오면 그냥 바로 오픈되죠. 쿠키에 있는 값은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를 뻔히 다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션의 이제 저장소는 뭐 데이터베이스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지금 쿠키에 하고 있고 쿠키는 한 4KB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그런 세션 정보를 담기에는 충분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션에는 사실은 그 이런 ID 정도의 데이터만 넣고 그 객체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ID 값만 세션 값을 넣어서 서버에 그 날아갔을 때 그 ID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그 데이터를 객체 값을 불러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션을 가로채는 방법도 있거니와 또는 이제 이 특히나 쿠키를 이용할 경우에는 리플레이라는 그런 공격 방식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리플레이라는 것은 다시 원상대로 복귀돼 가지고
다시 그 똑같은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세션 값에다가 어떤 그 사이버머니 같은 걸 저장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해서 세션에 사이버머니를 넣은 다음에 어떤 유저가 웹사이트 접근해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100원이 있는데 10원을 쓰고 90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쿠키 값을 조작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100원을 다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공격 방법을 리플레이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격 중에 이제 세션 값을 픽세이션하는, 고정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자면 쿠키를 해커가 가로채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쿠키는 그대로 클라이언트 쿠키는 그대로 두면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키의 세션 ID 값을 공격자가 알고 있는 ID 값을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로챌 필요가 없고 그냥 공격자는 자기의 세션 ID, 알고 있는 세션 ID가 어떤 그 사용자의 특정 사용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웹사이트에 접근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션 ID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세션 만료라는 게 있죠. 세션이 사실은 만기일이 없으면은 계속 세션 값이 살아있게 되면은 뭐 해커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세션 값에다가 우리 크레딧 카드 만료일이 있듯이 만료 일자를 갖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만 쓰면 익스파이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세션 아이디가 만들어져도 일주일이 경과되면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공격 방법이 이제 그 CSRF 사이트 간 요청 위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XSS 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클라이언트 특정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다가 자바스크립트로 갖다가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 공격을 하는 그런 방법. CSRF는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죠. XSS는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상에서의 공격의 대상이 추가되는 거고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는 서버 단에다가 하는 거죠. 서버 단에다가. 그래서 이건 가이드에 보면은 그림까지 그려 있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디렉션과 파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트라넷을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를 운영할 때 어떤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사용자를 관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디렉션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을 했을 때 바로 다른 URL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바로 그 이동을 시켜주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공격자들의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렉션 되는 때 그 리디렉션 주소를 공격자의 그 피싱 URL로 대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요새 피싱 피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뭐 국가정보원에 뭐 접속을 했는데 그 국가정보원의 웨브사이트가 정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접근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다 빼는 그런 피싱 사고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리디렉션하고도 관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이제 피싱 공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래 그 오리지널 웹사이트하고 똑같이 보일 정도의 어떤 그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가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들을 리디렉트하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피싱 공격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그 이제 링크를 보내죠. 이메일로 무작위로 링크를 보냈는데 그 이메일 안에는 그런 그 악성 그 링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XSS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특정 링크를 이제 주입해 가지고 외부 사이트에 특정 링크를 이제 삽입을 해주는 거죠. 외부 사이트.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주소가 있으면 이 주소 뒤에 이 리디렉트 하는 주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이 앞에만 보고 여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주소니까 그냥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 들어가지만은 요 뒤에 붙어 있는 이런 리디렉트 되는 그 주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혀 모르죠. 이 사이트가 똑같은 외형을 하고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죠. 로그인해가지고 정보 다 뺏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샘플 이제 코딩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떤 레가시라는 어떤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 자체가 이제 그 리디렉션 되는 URL 액션을 바꿔줘 버리는 그런 형태로 레이즈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 밑에 전형적인 예로서 이렇게 하고 있죠. 뒤에다가 호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해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디렉션 되는 리디렉션 되는 그 웹사이트를 해커의 웹사이트로 바꿔버리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밑에 있는 것도 이제 그 XS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겁니다. 그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파일 업로드하는 파일의 이름을 전혀 제어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올릴 때 파일 이름 앞에다가 뭐 우리 상대의 경로 이동하는 그 땡땡 쳐가지고 슬래시 땡땡 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앞에 지정해주게 되면 웹 서버에 있는 절대 경로를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치 서버다. 그럼 아파치 서버는 이제 공개된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치 서버의 구조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올릴 때 땡땡땡땡해서 상위 디렉터리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뭐 etc 슬래시 패스워드라는 그런 쪽에 위치한 디렉터리 위치한 파일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할 때 서버의 주요 데이터를 오버라이팅 해버리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 할 때도 파일 업로드 사용자가 올리는 파일의 이름을 그 제한을 거는 그러한 코딩을 보안상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파일 이름을 뭐랄까 그 세니타이즈라는 게 번역하기 좀 힘든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파일 이름을 제한을 거는 거죠. 그래서 세니타이즈하는 그 메소드 코드를 예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 파일 이름을 갖다 업로드한 파일 이름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트리핑 전후 이제 뭐 블랭크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특수한 문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대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일 이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attachment underbar fu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플러그인은 파일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하면요 그 파일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단은 그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을 해가지고 자체 그 세션 이름 세션 값과 뭐 디렉토리 이름을 합쳐가지고 자체적인 파일 이름을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 때로는 파일 업로드 내에 실행 코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쉬운 예를 들어서 PHP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CGI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그 확정자를 가진 파일들은 예를 들어서 파일 서버에서 그 웹 서버가 서비스하는 그 파일들이 위치한 디렉토리가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들은 다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서브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퍼블릭 디렉토리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한다 했을 때 그 파일 업로드가 아까 말한 그런 특수한 형태의 확정자를 가진 파일이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서버에 올라가서 거기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이 돼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업로드를 할 때 그러면 또 마찬가지 다운로드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다운로드 할 때도 그 파일 이름에 대해서 세니타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 보면은 여러분 루비를 좀 아시는 분은 다 요 코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 파일에서 이제 expand pass라는 거는 expand pass는 뭐죠? 요거는 이제 그 절대 경로를 찾아줍니다. 절대 경로. 그 다음에 파일의 조인은 조인 메소드 다음에 그 파라미터를 스트링으로 콤마 구분해서 계속 붙여주면은 파일과 그 매개 변수들을 사이사이에 그 디렉토리 구분자로 해서 합쳐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디렉토리 파일 풀 디렉토리 명이 있는 파일 네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의 dir 네임은 요 가로 안에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파일 전체 풀 경로에서 파일 이름을 빼고 앞에 있는 디렉토리 앞에 있는 패스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제 join 여기서 dir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이라는 거는 자기 파일 현재 current 파일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current 파일에 현재 이 코드가 있는 파일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 파일의 디렉토리를 앞에 있는 패스 경로만 잡아내고 그 다음에 콤마를 구분해서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뒤에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죠. 붙여가지고 파일 조인을 합니다. 파일 조인해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절대 경로를 만들어서 베이스 네임에다 할당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네임 만들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파일 업로드 했을 때 그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베이스 네임에다가 이름을 합쳐서 그다음에 파일 네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의도했던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업로드했던 파일이 만들어진 디렉토리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디렉토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때는 업로드가 되게 하는 거고, 업로드가 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릴 경우에는 레이즈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업로드가 못되게 하는 거죠. 업로드가 아니라 그거죠. 다운로드죠. 네, 다운로드가 못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샌드 파일은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옵션이 이제 디스포지션이라는 인라인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냥 브라우저 상에서 그 파일 내용이 보이는 그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트라넷과 그다음에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보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사실 인트라넷 내부망이죠. 내부망. 외부엔 접근 못하는 방화벽에서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관리자 페이지죠.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인트라넷은 일단은 특수한 그 어떤 그 접근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죠. 그것만 뚫리면 완전히 뭐 대책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런 거 벽은 쌓아놨지만 벽이 조금만 허물려 버리면 완전히 뭐 대박이죠. 대박. 다 뭐 들통이 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또 역시 중요한 크로스 사이트 여기도 이상해요. 왜 리퀘스트라고 전 썼는데 가이드에는 또 레퍼런스라고 또 썼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거는 또 잘못 오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방법 이 두 가지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단에서의 어떤 공격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SRF 공격을 하면 또 하나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에다가 그 서버의 그 라우팅 그 설정을 변경을 해버릴 수 있답니다. 서버의 라우팅 정보를. 그래서 그 서버에 접근하게 됐을 때 그 라우팅 경로를 갖다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가짜 웹사이트로 그냥 라우팅을 변경시켜 버리는 그런 공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CSRF 공격에 의한 라우터 재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는 말이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시간이 됐어. 자, 내용이 좀 남아 있는 게 여기까지 남아 있구나. 자, 추가 내용은 그 나머지 시간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이제 어드민 페이지 인터페이스 이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작동하는 기전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입니다. 여기서 이제 도메인 주소 도메인을 보면 대개 이제 끝에다가 어드민을 붙여서 이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는 방법은 이제 그 따로 이제 그 앞에 섭 도메인 써가지고 뭐 어드민 뭐 example.co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모델에 되게 이제 어드민도 이제 우리 디바이스나 이제 이런 되게 레이스 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유저들의 이제 롤을 부여를 할 때 뭐 롤리파이라는 그 잼을 사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는 이제 아예 유저 테이블에다가 모델에다가 is admin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거기다가 true false 줘가지고 이 사람은 뭐 어드민이다 해서 어드민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값을 바꿔버리면 그냥 관리자가 돼서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실제로 그 해커가 그 특정 유저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 그 로컬에 접근해서 쿠키를 가로챘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로그인 인증 정보 이런 거를 실제로 가로챘다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그 대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롤이라는 기능, 롤 기능을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롤리파이 잼을 이용하면 쉽게 어떤 사용자들의 롤 기능, 뭐 어드민이냐, 뭐 멤버냐, 뭐 이런 식으로 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아까처럼 is 뭐 어드민 이런 식으로 속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저가 어떤 롤 테이블의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롤 테이블 접근해가지고 롤이 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서 밟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특수하게 어떤 로그인 추가 정보를 만드는 거죠. 또는 특정 비밀번호를 또 추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이런 거죠. 또 그럼 관리자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해야 되느냐? 과연 그것이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전 세계 어디 가서 보안적으로 어디 가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IP를 제한한다. 리모트 IP를 제한하는 방법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어떤 그 해커들을 못 들어오게 차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해커들이 어떤 그 보안을 뚫기 위해서 그래도 머리를 좀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룰루랄라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머리를 써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브 도메인을 써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min.application.dat 이와 같이 이제 서브 도메인을 연결을 하면 그 서브 도메인에다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한 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일부로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애플리케이션과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이 별도의 사용자 관리를 함으로써 그 정보를 서로 크로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웹사이트에서 대부분의 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 관리를 하죠. 사용자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 관리 아시겠지만 인증이라는 거, authentication,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authorization. 그래서 그 authorization은 권한 설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실력이 좋아서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오픈 소스로 공개된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는 더 뭐랄까 어떤 그 구멍이 적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레이즈에서는 유명한 뭐 디바이스 제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것은 뭐 항상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안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 나오죠. 디바이스하고 오스로직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뭐 디바이스가 단연 많이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이즈 프레임워크 자체 내에서 이 3.1부터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죠. has secure password. 그 전에는 패스워드가 그냥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인크립션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인 텍스트 평문의 어떤 문자였는데 이제 3.1부터 이제 has secure password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패스워드에다 인크립션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has secure password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패스워드가 바깥에 노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이제 라이언이 만드는 racecaster.com에서 has secure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 from scratch 처음부터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has secure 패스워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고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racecaster.com에 들어가셔서 has secure 패스워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에 대한 무차별 검거. 자, 가이드에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브루트 포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브루트 포싱이 저도 익숙치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라. 여기 제가 요 역자 주석에가 써놨잖아요. 제가 이제 위키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놨더라고요.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기 위해서 프로그램 써가지고 계속 막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래서 때려 맞추는 무차별 공격이라 번역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브루트 포싱 방법에 의해서 계정 유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 시행착오 방식이 공격이다. try and error.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되면 다른 거 집어넣어. 계속 그것도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잡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완전 그 불렛 프루프, 방탄이란 뜻인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격자로 하여금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 배리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로그인 할 때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 많이 이제 깨달았는데 로그인하면 이런 거 나오죠. 에러 메시지가 계정 이름이나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지. 아니, 야 이러면 사용자가 불편하잖아. 응? 계정이 틀렸는지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하려면 이왕이면 계정이 틀렸으면 계정이 틀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렇게 알려주면 더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각각 계정이 틀렸습니다. 이름이 사용자 이름이 틀렸습니다. 또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으면 그냥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왜? 구체적으로 사용자 명이 틀렸다면은 해커들이 그 사용자 이름만 쫙 해가지고 그만 맞추면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두루뭉실한 메시지를 보여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들 캡처라는 거 아시죠? 캡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픽 이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정 만들어가는 그런 그 로봇을 피하기 위해서 캡처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뭐 캡처도 뭐 뚫린다 뭐 이런 말도 뭐 옛날에 들은 건데 어떤 이런 캡처 입력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도 도움이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만들 때 조합을 가능하면 이 복잡하게 하라. 뭐 당연한 말이겠죠. 되게 그런 부분을 너무나 실질적으로는 쉽게 패스워드를 만들기 때문에 그 해커들이 쉽게 뚫을 수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인트라넷이나 그 다음에 그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는 패스워드도 너무나 쉽게 만들어놔서 정말 뚫기는 너무 쉽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 비밀번호를 신경 써가지고 만드는 것이 해킹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타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너무 지루하고 사실 뭐 개념적인 이야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거니와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를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이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냥 뭐 이런 공격도 있다, 저런 공격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레이스 가이드를 한번 다 훑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다 한번 읽고 넘어가야죠. 사실 재미있는 거는 레이스 가이드에서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인덱스 부분이 왼쪽에 있는 인덱스 부분이 더 재밌죠.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도 저희가 강의한 것 중에 이제 IC8N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웹사이트를 만들 때 국내의 작은 수요만 사이트 가지고는 안 되고 글로벌라이즈 해가지고 그 아이스파렌을 이용하는 그런 걸 해야 돼. 최소한 영어는 할 수 있잖아요. 영어하고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도 이제 가능해요. 그 아이스파렌에서 레이즈에서 로케일 지원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각 나라별로 기본적인 레이즈의 아이스파렌 그 데이터가 YML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나라별로 영문자 2개 저 로케일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그거 갖다 붙이고 그다음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저 i18n도 있어요. 그것도 나라별로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갖다 붙이면은 웬만하면은 웹사이트에서 어떤 그 안내 메시지들을 다 각 나라별로 할 수가 있죠. 강의할 때 i18n 강의할 때 어떤 그 로케일 지정 방법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국어 글로벌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강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혹시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은 아니면 개인적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최종원님 혹시 웹사이트 공격받은 적 없어요? 그 레이즈가 그래도 레이즈 프레임워크요 이 보안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CSRF는 이제 Protected Forgery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application controller.ib인가 어디지? application.ib인가 어디 거기 보면은 있어요. 그 forgery 프로텍트 근데 다 기억을 못하겠네. 프로텍트 무슨 포저리라고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즈에서 만들어지는 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작스로 데이터 보내는 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CSRF 토큰 이 자동 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 붙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건 다 프로텍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레이즈 프레임워크에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방지를 하고 계속 보안 패치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추가되는 거죠. 보통 웹다와 벽장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 서버 단에서 어떤 그런 문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SSL도 써야죠. 기본적으로 요새는 기본적으로 공고 사항이 SSL이잖아요. 그죠? HTTPS 그걸 쓰는 게 기본적 공고 사항이고 돈만 있으면 다 그거 다 해야지 뭐. 인증서가 비싸죠. 그렇죠. SSL 자체는. 다른 거 싼 것도 있어요. 3만 원. 내가 저기 찾았던 것 중에 저번에 얘기했던 로컬로 SSL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만드는 거에 대한 기사가 저기 블로그를 제가 봤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리퀘스트 스펙 여기 있구나. 왜 안 되지 또? 이거 인터넷이 이렇게 안 돼? 다른 분들 다 그래요? 이렇게 인터넷이 안 돼? 응? 땡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새로운 사람 접수가 또 확장이 또 이렇게 왔다. 잠깐만 내 걸로 바꿔야겠다.
아이씨 이거 아닌데. 이것도 안 떠. 이것도 안 떠. 핫스팟도 안 떠. 왜 그럴까? 이거 영미 뜨는 건데. 오씨 왜 또? 아이씨 보여드리겠다. 아 이런 지. 여기 사람이 너무 집중돼 있어 그런가 보다. 꺼버리구나. 트래픽이 많아. 저는 껐어요. 시간 됐다 꺼버리구나. 에이 새로 고쳐. 새로 고쳐놓을 거야? 파이 쪽에 행 응. 행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이씨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씩 하면 잘 되던데 이거. 아이씨. 검색이 안 되나 봐요. 컴퓨터 전체가 이상한 거 같아요. 이거 혹시 해커가 들어온 거 아니야? 가끔 그럴 때 있더라고요. 안 된다. 안타깝다. 하여튼 제가 이거 공유를 갖다 저기 페이스북에 내가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니까 그 자기가 로컬에서 SSL 구현해가지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원래 SSL 로컬에서는 안 되죠. 원래 여기 내용 이거 보니까 로컬에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고 기본으로 돼 있대요. 그런데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조금 수정하면은 로컬에서 SSL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북마킹 해놨는데 에이씨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안 돼. 네, 그러면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